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서는 안 된다.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쓴 글을 두고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정부안에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경파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김어준 씨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강박적 성격에서 비롯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조작 수사 피해자인 내가 혹여라도 피해자라서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하진 않는지 스스로 감시하는 거죠.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지적했습니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있는 것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자기 위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 다 한글 읽고 쓸 줄 알잖아요. 대통령이 거 썼는 그대로 읽으면 해석이 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에 맞는 법안이라며 강경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 오해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단 개혁으로 몰아가는 건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신인기 변호사하고 노영희 변호사님 의견이 좀 다르시죠? 아니 근데 저는 네. 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두 번에 걸쳐서 트위터에 아주 자세하게 글을 다 올리셨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정답은 다 이미 제시를 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그럼 직접 겨냥해서 비판하면 차라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원한다? 근데 대통령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놔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집권 야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소속의 집권 야당 플러스 조국 혁신당 중에 법사위에 소속된 분들 합치면 이걸 법사당이라고 지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법사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선명 야당의 길을 가면서 정부안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당이라고 하면은 물밑에서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당정 협의도 하고 원내대표도 있고 다 개선이 있는 건데 내부에서 조율이 끝나도 또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정부안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잡아주시면 저도 나와서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질은 없이 지연 말단적인 거를 가지고 정부안을 계속 깎아내리다 보니까 전 이분들 강경파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김어준파로 부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단골로 나가면서 정부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앞으로 뭐 2, 3주 동안 계속 이제 얘기를 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아예 맥이 좀 달라서 전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더 이런 좀 내부 혼란 이런 게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네.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안이 사실은 이제 1차 정부안이 있었고 2차 정부안이 나왔는데 네. 실제 그때 얘기한 거는 당론으로 이미 채택이 된 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다시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법사위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론이 수정을 전제로 한 당론이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멍이 있고 함정이 많이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고요. 네. 사실 저는 그동안 제가 법조인이고 제가 변호사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걸 너무 뻔히 알아서 제가 말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안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정부 2차 정부안을 보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검찰이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결국 요즘 최근에 막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도로 잊어버리고 정권 잡았다고 해서 그들이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너네들하고 또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마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그 안을 살펴보게 되면 예. 기존에 했던 거하고 그냥 이름만 갈고 간판만 갈고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예. 실제 그건 법이라고 하는 거고 제도라고 하는 건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선의를 할 것인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선의에 기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안은 그냥
저 사람도 나중에 착해지겠지. 이 정부의 검찰은 다르겠지. 그 정도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말이 바뀌어지는 거고. 근데 하나만 좀 여쭤보면 혹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여당에서 판단하실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검찰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바로 그거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그 검찰개혁 의지가 당연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 제가 네. 그걸 아까 뭐 김어준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정치 검찰에 대한 해체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검찰처벌 폐지와 나름 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지금 정부의 고민은 뭐냐? 국민들의 삶이 문제인 겁니다. 일반 피해자들, 억울한 피해자가 또 나와서 일선 수사기관에 갔을 때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그거를 수사 통제를 어떻게 하지? 그 다양한 방법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검찰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는 다 악마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검사들은 1도 건들지 마.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 수사와 기소, 재판 이게 일련의 과정의 흐름인데 딱 분절이 되고 단절이 되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무한 책임을 지다 보니까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챙길 것이냐 여기에 더 방점이 있는 거고 네. 일부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지금 선거도 코앞에 와 있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세게 내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광적인 또 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각 차이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너무 이렇게 가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좀 노파심에서 네. 그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서 내신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옆에서 보기 지켜보는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제일 중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제가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네. 설명해 볼게요. 예를 1번, 들면 2번, 3번으로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중수청법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한 게 이거예요. 왜 그 중수청을 공룡으로 만들어서 더 센 검찰청을 만드냐 뭐 이런 논리고 왜 중수청보다 공소청을 상급기관 만드냐 이런 논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검찰청의 권한을 쪼개가지고 그것도 행안부로 절반을 보내놨는데 어떻게 그게 더 센 게 나오죠? 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조항에 대해서도 뭐 이첩 요구권이나 우선 수사 요구권 같은 게 지금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빼라는 박은정 거죠. 의원 같은 네. 분은 왜 이런 걸 넣어놔? 아니 보안 아니, 사건 다른 말고 거예요. 이첩 요구권을 지금 말하는 네.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황당한 게 뭐냐면요. 2024년도에 조국혁신당에서 전원으로 발의한 법이 있어요. 중수청법. 그 내용하고 거기에 더 센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이첩 요구권에 가장 세게 그 조항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년에 내놓은 법 거기에 박은정 의원님 이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사인도 다 했는데 정부 안에는 조금 더 완화돼가지고 우선수사나 이첩 요구권이 필요에 의해서 넣어놓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하면서 마치 무슨 중수청이 괴물이 되고 뭐 공소청이 상급기관이니까 문제다. 하나만 네. 더 예를 들면 공소청도 검사들이 있지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놨거든요. 네. 이건 어느 기관이나 고발할 수 있는 권한 다 있습니다. 뭐 전속적 고발권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 조항 가지고도 이거 마치 공소청이 중수청 지휘 감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확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 이건 전혀 법문과도 안 맞고 팩트와도 안 맞고 본인들이 과거에 냈던 법안 체계와도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안을 공격할 거면은 끝도 한도 없는 거죠. 전 그렇게 해서는 안 실제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인기 변호사 말이 맞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신인기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쪽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등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별걸 다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네네. 그런 함정이 여기저기 지금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말하다 끊겼지만 선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선의에 기대가지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잘 될 거예요. 제도라고 하는 건 완벽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음을 나쁘게 먹고서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면 현재 이 만들어진 이 법안을 통해서 얼마든지 옛날하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지금 우려하는 바거든요. 네. 제가 사람을 통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제도를 그래서 좀 더 완벽하고 빽빽하게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바로 지금 현재 나오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등에 관한 문제는 수사 개시권 문제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법률에 등을 넣어놓은 거를 시행령으로 장난친 거고 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런 비슷한 식으로. 것들이 이어서 있을 수 이어서 있다.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완벽한 제도를 만들자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서두르면서 밀어붙일 이유는 없는 건데 모순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완벽한 제도도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만든다고 칩시다.
그걸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제도의 문제인가요? 사람의 문제인가요? 전 사람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도 더 강화하고 탄핵소추안도 더 자주 발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더기가 장에 못 담그게 구더기가 안 끼도록 장독대문을 계속 열어볼 일이지 제도를 갖다가 완벽하게 짜가지고 우리가 불가역적인 제도를 만들고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완전 무결한 제도를 만들자?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강경파들의 말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저는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국혁신당 네네. 안에도 있는 조항이 정부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마치 그걸 가지고 무슨 중수청이 거대한 특수부가 된다든지 네. 내지는 공소청이 무슨 상급기관화 돼가지고 중수청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과도하게 저는 위험성을 부풀리는 자, 것은 전 맞지 않다고 그 봐요. 말이 맞고 그 말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8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거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법이 구멍이 있거나 어느 정도 느슨하게 만들어지면 사실은 뒤집어지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법을 일단 세게 만들어 놓고 실제 그 법이 잘 지켜지도록 운영을 해보고 정말 그게 문제가 되고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법을 다시 바꾸면 보시고. 돼요. 아니죠. 그러면 국민의 피해는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보안 그러니까. 사건도 폐지가 지금 강경론의 끝판왕이거든요. 네. 그럼 보안 사건을 폐지했어요. 저도 제한적 존치론이고 조국 대표도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저랑 똑같은 입장인데 입장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 보안 사건 다 없앴습니다. 없애긴 쉽죠. 그랬을 때 일선에서 일어나는 핑퐁 문제와 수사 지원과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 그럼 피해 발생했을 때 또 법을 바꿉니까? 핑퐁 문제라는 거는 수사를 보안 요구 요구권. 맡았다가 서로 요구권으로 가면 서로 핑퐁하니까 우리 동사무소 갔을 때 여기 네. 가면 저기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고 그러고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네. 물론 그걸 이제 협력이라는 말로 포장은 하시지만 이번에 이문정 검사장이랑 백혜론 경찰 협력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협력이라는 말이 잘 통할지 안 통할지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럼 네. 저는 기존의 제도도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선용해서 쓰고 그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바꾸는 게 맞지. 아유 하도 강경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일단 없애고 나중에 가서 보완하자라는 얘기는 아니 이 형사 절차라는 게 사회적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네. 그거 가볍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